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문화를 일구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지 세상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나 지역 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마을의 도시 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강좌를 통해 이런 안목들이 모여 문화가 있는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는 작은 물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추홀 시민로드 생태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인천광역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장 장정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추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도시개발의 과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생태공간 중에서 공원과 녹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 순서는 미추홀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도로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의 개발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원과 녹지, 미추홀의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봉공원, 그 다음에 석바위공원과 같은 공원들이 있고 문학산이나 승악산과 같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원이라고 하는 공원과 그 다음에 수인선의 바람숲을 조성을 해서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마른 도시. 예, 제어의 미추홀에 대한 인상은 솔직히 메마른 도시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제가 이제 미추홀을 자주 많이 다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미추홀의 가장 최근의 위성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2020년에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수봉공원이 있죠. 수봉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석바위 공원이 있습니다. 주안도서관 있는 곳. 그다음에 여기가 승악산이고 이 문학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그 용영객골수로가 바로 이쪽에 있는 상황인 거죠. 이곳을 제외하고는 다 회색입니다. 회색이라고 하는 거는 지붕이 불투수층으로서 빗물이 내리면 땅으로 스며들 수 없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위쪽에 보면 이렇게 파란 지붕으로 보이는 곳이 주안 쪽에 과거에 염전이 있던 지금은 산업단지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인천의 내항,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중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남항이라고 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살짝 보이는 공간이 바로 어디냐면, 골든하버라고 해서 국제여객, 신여객 터미널이 됩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 미추홀을 본다라고 하면 저만의 생각이 아니죠. 메마른 도시고 되게 팍팍한 도시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생태적인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함께 해보고자 이런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미추홀의 도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도로도 특히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 그다음에 전철로 나눠서 보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제1경인 고속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제1경인 고속도로가 지금은 인천대로라는 이름으로 고속도로에서 기능을 제외해서 일반화를 해서 지금 이름을 인천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추홀의 한복판을 관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천 경인 제2경인 고속도로가 바로 또 미추홀을 지납니다. 문학산 자락을 지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도로는 그동안의 경제의 성장,
그다음에 도시의 발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골에 있는 도시들에서는 시골 마을에서는 도로가 잘 연결되고 도로가 널찍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 도시가 발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사실이죠. 실제로 왕래가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도로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도로를 만들면서 뭐 방음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개념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 지금 말씀드렸던 제1경인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경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환경 피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단이라고 한 단절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도로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서 본다라고 하면 성장과 발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환경 피해, 그 다음에 단절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주요한 도로로 인주대로, 그 다음에 미추홀대로, 경인로, 뭐 매수홀로, 인하로, 주안로, 석정로, 뭐 독배로, 이런 도로들은 되게 주요한 도로로서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간선도로 있고 보조간선도로도 있지만, 이 도로들의 폭은 기본적으로 뭐 4차선, 8차선까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폭을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뭐 30초 혹은 10초 안에 횡단보도를 통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도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공동체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 도로가 서울로 향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또 동네와 동네를 연결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게 넓어지고 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도로가 있는 곳은 말씀드렸지만 환경 피해와 단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따 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의 되게 중요한 전철인 경인전철이 또 미추홀을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지하로 가고 있죠. 물론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1호선도 조금만 가면, 미추홀 조금만 가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미추홀이 뭡니까? 접근성에서는, 교통에서는 되게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한 것이죠. 근데 편리하기만 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음과 매연과 분진, 특히 인천은 항만에서 연결되는 고속도로들이기 때문에 항만에서 하역한 물류들을 대형 트럭에 싣고 서울로 뭐 경기도로 이동해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분진들을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고속도로가 중간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없죠. 횡단보도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건너가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하로 하고 육교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추가로 있었다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도로가 높은 지대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단차 때문에 실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부분 또한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진을 보면서 지금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인천대로라고 불리는 제1경인 고속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의 지금 모습입니다. 예, 지금 왕복 8차선에 해당하는 한쪽 부분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높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음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철거해서 나무를 심고 싶긴 하지만 이게 소음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음벽을 철거를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면, 나무벽을 심으려면 무엇이 이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 이 고속도로의 자동차의 속도가 다운이 돼야 됩니다. 이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뭐 100km를 이제 속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인천대로는 제한 속도가 70km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70km 아래쪽으로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가 되면서
최고 속도에 대한 제한을 두었죠. 근데 70km로 달려도 이 소음은 주변에 있으면 밤에 잠을 자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추어서 도시 한복판에 도로의 기능을 하면서 소음 문제가 해소가 되기 위한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덩굴식물이 지금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처럼 회색빛의 그냥 방음벽만이 아니라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초록색의 우리의 눈을 좀 피로를 풀 수 있는, 피로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을 좀 덩굴 식물들을 식재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일반 도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도로의 속도에 있다. 결국엔 뭐냐면 이 도로의 속도를 낮추고 자동차 속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좀 더 쾌적함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 부분은 녹지로 바꾸는 기능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검토가 되고 있냐면 상부의 도로는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위에는 녹지로 조성하자라고 하는 계획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도로 기능은 지하로 빼고 주요 도로 기능은 상부는 녹지 중심의 이런 공간으로 타굴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빨리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은 어딜까요? 예, 위에 가만히 보면 이런 시설들이 보이죠? 이런 시설들은 결국 뭔 얘기냐면 전철입니다. 경인전철입니다. 경인전철. 도하역과 주안역 사이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까는 먼저 보여드린 거는 안쪽의 모습이, 도로의 안쪽의 모습이고 이쪽은 바깥쪽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재미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로의 안쪽은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고요. 바깥쪽에도 자동차가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빈 틈이 있으면 나무를 심는 거라기보다는 자동차를 위한 공간으로 지금까지 많이 도시의 공간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해법을 그러니까 결국에 도시에서의 환경적으로 생태도시에서의 고민을 한다고 하면 뭐 물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만 자동차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 도시 한복판으로 전철이 지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떤 상황이 되냐면 건너가야 되거든요.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육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잠깐 지나가면서 놓친 게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이 육교로 건너가는 걸 잠깐 지켜봤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예. 할머니는 어떠하셨냐면 계단 3개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 가시고 계단 3개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 가시고 또 반대편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이런 육교라든가 이런 곳은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보행 환경을 이동권을 되게 보장을 하는데 예전에 설치한 이런 곳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시를 팍팍하게 메마르게 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으면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어떤 때는 한때는 참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국민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좀 깊이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단차. 지금 보면은 이 높이가 얼마일까요? 예, 이 높이가. 이 경인고속도로의 이 위에 이 방음벽을 철거해도 좀 이건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게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거의 한 5m 이상 되는 이런 높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 이 낙차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방음벽이 없어진다 해도 반대편을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까지 올라가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인고속도로 문제를 고민할 때
경인고속도로를 녹지로 만들려는 고민을 할 때 이 낙차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되게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방음벽이 아래도 방음벽이고 위에도 방음벽이 있습니다. 예. 제가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당연히 미추홀이겠죠? 미추홀이 어딜까요? 여기 살짝 그 팁이 있긴 한데요. 여기는 주안역과 도하역 사이에 있는 공간이고 위에 거는 경인고속도로고요. 밑에 있는 거는 경인전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전철이 클로스하는 지점입니다. 여기 지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도 앞으로도 방음벽, 벽이 있고 옆으로도 있습니다. 예, 이 옆에 또 이렇게 블럭의 건물이 있고 좀 답답하죠. 예, 예, 맞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열어야만 되는 겁니다. 열어야만. 근데 열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 문제를 담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공간이 이렇게 회색이 아닌 초록색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된다. 결국엔 그런 것들은 자동차의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는 어딜까요? 한쪽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비교적 최신 아파트인 것 같죠? 이쪽은 한쪽은 10m가 넘는 이런 단절된 위에 방음벽 빼고도 10m 넘습니다. 이만큼 벽이. 이게 바로 용현동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인하대학교고요. 이쪽으로 가면 반대편이 이게 지금 조작이 좀 수월하지 않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인하대학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한쪽 편은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되게 이게 없다 해도 답답한 공간이 될 겁니다. 이 반대편도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같이 양쪽에 벽처럼 있지만 한쪽은 가로수가 있고요. 한쪽은 회색의 블럭의 콘크리트 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이 자동차 문제만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특히 담쟁이와 같은 덩쿨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만 아래쪽을 확보를 하면 어렵지 않게 이 공간도 녹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꿈을 꾸면 그런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어떨까요?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아까와 달리 한편에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봉을 박아놨죠. 물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여기에 덩굴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음지기 때문에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면서 고민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햇빛이 조금 들거나 아니면 이쪽 벽면을 투명하게 하면 여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소음 차단용이거든요. 시선 차단용이 아니라 소음 차단용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지만 투명한 플라스틱 종류로 했을 때 충분히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즘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지금 방음벽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투명한 형태로 해서 방음벽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뭐냐? 주민들의 조망권을 확보한다라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의 경관을 개선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 하부에 결국 어떤 공간으로 갈 수 있다? 투수층, 빗물이 내려서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아까와 같이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미추홀의 모습의 대부분 이런 식이거든요. 방음벽 옆에 공간은 자동차 도로가 있고 그 한쪽 편은 어떻게 지금 자동차가 또 주차하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자동차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자동차를 세우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경용 공간으로 확보를 한다면 얘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조경용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의 문제고 이쪽도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서 경인고속도로에 그러니까 인천대로에 안쪽 부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든가 또 빗물이 스며들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소음을 저감하는데도 또 사람의 시야가 필요하지 않게, 왜냐하면 초록색을 보면 사람의 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되게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아까처럼 지금 사람이 걷고 있는 공간보다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절벽처럼 있는 공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각으로 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그림보다는 답답함 이게 좀 덜 하긴 하지만 이 장면 또한 별로 그렇게 썩 괜찮지는 않죠. 여기가 어딜까요? 짐작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2경인 고속도로에 지금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용현 하기 1블록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부지입니다. 교각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다 보니 이 밑을 지나갈 때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 지금은 이렇게 하늘에도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사진을 찍은 지가 이제 9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되게 탁 트인 느낌이긴 하지만 이 하늘이라도 회색빛이면 되게 답답한 느낌이 바로 이 장소에 서면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이 공간은 바로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갈래 도로들이 상당히 램프라고 하는 이름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요 선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끄트머리 이쪽으로 가면 이제 종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도로는 바로 어디냐면 인천대교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가 같은 용도입니다. 하나는 인천대교로 가는 도로고 하나는 거꾸로 인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 도로가 하나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교각이 하나가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하나지만 연결될 지점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 교각이나 도로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의 공간들은 물론 나무가 자라고 있긴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쓸모를 찾기 어려운 공간이다. 근데 이런 공간들 또한 생태적으로 되게 중요한 공간이어서 맹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보면 아까 그 두 도로, 좀 전 사진에,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 여기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쯤에 이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면, 요게 이제 문학산입니다. 문학산. 그리고 이제 요게 어떤 도로냐면 인천대교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고 인천대교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어디입니까? 용년 실내 사격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학산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죠. 요 옆에 펜스는 어떤 펜스냐면 이 뒤편이 용현 하기 1블록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방음벽이 있어서 그리고 한쪽에 교각이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록색의 풀이 자라는 걸로 그 답답함이 일부 해소가 되고 있기는 하죠. 바로 이런 것에 도로를 없앨 수 없다면
우리가 이런 초록색의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이 이젠 저희가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디일까요? 예,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풀이 자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뭔가 막혀 있죠? 여기 보시죠. 살짝 사이사이 보이시죠? 다행히 예, 그 나무들이 있어서 방음벽에 답답함은 없지만 좀 닳지만 이게 바로 제2경인 고속도로 이 뒤편이 문학산입니다. 여기가 문학산입니다. 문학산.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문학산 쪽으로 바로 제2경인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었지만 소음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 이 사진들은 문학산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인천의 진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산과 더불어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또 미추홀의 남쪽에 위치한 산이고 되게 중요한 산인데 상대적으로 연수구 분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문학산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부는 연수구고 일부는 미추홀구로 되어 있죠. 근데 문학산을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까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연수구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뭐냐. 미추홀에서는 이렇게 아까처럼 산을 올라가고 싶어도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철망을 쳐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를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막아놓은 상황인 거죠. 바로 옆에 근사한 그 문학산이 있어도 문학산을 갈 수 있는 입구는 딱 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되게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에 문학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고민을 미추홀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나마도 뚫려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객동 쪽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이렇게 교각 밑을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저는 지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면 이렇게 고물상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고물상 이렇게 써 있죠. 네. 이쪽에 보면은 고물상, 이쪽에도 고물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 하부가 다른 공간으로 쓰기는 참 적당하지는 않아요. 적당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도로 하부에 대한 것도 다른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좀 두는 물론 이런 시설들이 갈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또 필요한 공간이어서 있는 거다라고 봐야 하긴 하지만 이 공간 또한 도시의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들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회색 벽면을 그대로 두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게 문학산 쪽에서 바라본 제2경인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의 모습들입니다. 이쪽은 예전의 도시에, 그러니까 문학산 기슭에 있는 집들의 모습들이 잘 간직되어 있죠. 이렇게 층층이 이 집이 위치한 모습을 보면 저는 좀 정겨운 느낌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공간에 이쪽에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쪽에 예전 모습이 있는 참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도로가 단절된 거를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단순하게 해 봅니다. 문학산에 갈 때마다. 예. 조금 지나면서 보면 이렇게 벽이 여전히 그러니까 미추홀에서 문학산을 가기 위해서는 벽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공간을 제외하고는 이 공간, 이렇게 내려오는 공간을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예. 여전히 좀 탁 트인 공간도 좀 멀찍한 공간도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철망으로 막아놨어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쪽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텃밭을 짧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개구멍 같은 걸 통해서 들어가서 경작을 하는데 아마 이 경작이 불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간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문학산을 잘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존해야 되는 보존 공간을 이렇게 녹지로 훼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경작지로 훼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문학산을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하나의 풀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하고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간이 바로 여기도 하나, 미추홀에서 문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공간입니다. 바로 어디냐? 문학 레포츠 공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제가 평일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평일에 갔던 건데 어떻습니까? 예,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만차. 이게 공원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인데 만차입니다. 예.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문학산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산은 미추홀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에서 본 것처럼 닫혀있는 공간이다. 물론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긴 하지만 그 구멍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학산을 우리가 미추홀에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방법은 좀 머리를 맞대 보다 보면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한 반대편입니다. 이게 문학산에서 레포츠 공원이거든요. 반대편, 그러니까 문학산 쪽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바라본 공간이에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학터널입니다. 바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문학터널이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재미있게 보이는 곳인데 하나는 바로 문학터널로 들어가는 문학터널을 드나드는 공간에 도로가 램프 도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쪽은 어떻습니까? 예, 역시 또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길입니다. 물길입니다. 물길. 요거는 차가 다니는 길이고 요건 물이 흘러다니는 수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철망으로 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게 작은 개구리 종류는 이렇게 드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뭐 예를 들면 조금 큰 뭐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지나가기가 어렵게 지금 딱 촘촘하게 막혀 있어요. 예. 이것 또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이 도로를 만들 때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합니다. 도로 시설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경계로 해서 요 시설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도로 경계, 이쪽은 문학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수로도 이 도로 파트에서만 만들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도로의 시설의 부분에서의 고민을 우리가 좀 물론 아까처럼 아예 밖이 보이지 않는 벽보다는 낫지만 꼭 이러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외국에 가면 이렇게 높게 철망을 해세우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는 소음 문제가 불거진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생태가 통할 수 있도록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시민의 관심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말씀. 바로 그 장소에서 좀 더 멀리 본 공간입니다. 이 산이 바로 승악산 광교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2경인 서울 쪽으로 가는 공간이고 문학경기장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램프 연결 도로가 있죠. 그 공간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녹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음 문제로 봤을 때는 사람이 가기에는 적합하진 않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탄소 중립 기후위기 시대에 폭우가 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본다라고 왔을 때 재해 방제의 기능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공간들이 되게 중요하게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주목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좀 불편한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도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젠 도시의 개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추홀의 도시 개발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부동산 용어입니다. 부동산 용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계획 용어인데 예, 부동산 용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도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좀 아셔야 되니까. 그 중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용도지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토지의 이용이나 그 다음에 건축물과 관련해서의
여러 가지 이를 좀 제한도 하고 이용을 하기 위한 나름의 지역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도시 국토는 여러 가지 이 구역으로 이제 결정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종류로 용도지역을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는 알 거가 농림지역은 뭐 논과 같은 이런 곳이고 환경보전지역은 뭐 산과 같은 그 다음에 국립공원과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도시는 이제 미추홀이 도시니까 도시는 크게 또 네 개로 또 나눕니다. 하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예, 주거지역도 여러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네, 뭐 이 자세하게 뭐 전용 주거냐, 일반 주거냐, 뭐 준주거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제 뭐 부동산 하는 분들이나 이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거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뭐 용적률의 차이가 있거나 그 다음에 건축의 층수의 제한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자세한 안 가고 어쨌든 도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네 개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미추홀은 어떠냐? 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용도지역으로 설정을 한 부분이군요. 자,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예, 그 중에서 가장 밝은 색부터 요런 공간 있죠? 예,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공간들은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런 지역들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봉산과 승악산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석바위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 그 다음에 이쪽에 저기 문학산과 같은 공간은 바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그 다음에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게 좀 노란색에 가깝게 보여야 되는데 살짝 뭐 연두색처럼 보이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좀 다른데 이외에 밝은 요런 공간들 있죠. 이런 공간들이 바로 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딱 보시면 어떠세요? 주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추홀. 물론 아파트가 있는 공간, 단독주택 있는 공간들 쭉 있긴 하지만 주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높게 봐야 위쪽으로 지금 주한 국가산단역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는 공업지역, 이쪽도 공업지역, 이쪽도 공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용현 하계 1블럭 사업이 과거에 공업지역이었다가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용도가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미추홀의 도시의 용도는 자, 북쪽으로는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산업단지가 있고 항만시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안쪽에 있고 그 사이에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남쪽으로 문학산이라고 하는 큰 녹지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수봉산과 승악산과 뭐 석바위 공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공간들은 상당히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퍼센트를 보면 주거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런 순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포위되어 있죠. 어떻게 보냐? 예. 공업지역에 포위되어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나갈 공간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남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쪽으로도 보면 동쪽이죠. 이렇게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물론 이 공간적으로 보면 남동구에 있긴 하지만 바로 미추홀과 경계지역에 있거든요. 이 공간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봐야 된다. 결국에는 뭐냐? 미추홀은 서쪽과 북쪽은 환경적으로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공간이고 남쪽과 동쪽은 긍정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녹지도 보면은 뭐 석바위 공원, 수봉공원 이따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다음 미추홀 공원, 광교공원 보전 녹지로서 문학산이 있고요. 또 중앙공원도 뭐 행정구역상으로는 뭐 남동구지만 미추홀이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공업지역도 그냥 일반 공업, 중공업도 있지만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공간도 있고 또 지방산업단지 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문학운동장이라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보면 지금 택지 개발 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요. 예전에는 되게 단독주택들로 이렇게 주로 있었던 공간들이 아파트들이 상당히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화지구, 숭이운동장, 물텀벙 거리 뒤편도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현하기 1블록 사업도 마찬가지. 주안역 앞쪽도 주안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안 도시개발 1구역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공간은 상업시설로서 올라가는 공간도 있고 어떤 공간은 주거지로 올라가는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주거지 중에서도 상업지역 중에서도 어떤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고도가 몇 층까지냐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것 또한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개발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복합 건물 신축 현장입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 왜냐면 이게 앞이 탁 막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벽이 되게 낮은 벽이었다면 10m 정도밖에 안 되는 벽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30m, 40m 높이에 이런 건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층이라고 보이나요? 보면 44층입니다. 지상. 네. 제가 노안이 와서 44층. 44층이면 높이가 얼마일까요? 한 층당 2m만 잡아도 보통 2m가 넘습니다. 한 3m 정도 되거든요. 100m가 넘는 건물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은 바로 뭐냐? 주안 도시개발 1구역입니다. 네. 한번 근처에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밑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낮은 층의 건물로 쭉 있었다면 지금은 곳곳에서 솟고 있어요. 건물들이 쭉 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보기에 따라서는 뭐 또 관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쓸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 유발 효과도 되게 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아래쪽은 이게 상가로서 되게 중요한 공간으로 여긴 또 의료복합단지로 좀 바뀌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은 아파트들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이쪽이 숫골 고가 교를 건너가면서 도화지구 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예전에 없었던 건물입니다. 없었던 건물이 숫골 고가를 넘어가면서 지금 앞에 딱 이렇게 벽처럼 보이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뭐 사이에 뒤에 보면 도화지구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게 운전을 해서 도로를 가다 보면 곳곳에 이런 아파트들이 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는 어디냐? 여기 숭이운동장입니다. 숭이운동장 옆에도 이렇게 수십 층의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 그렇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이 주변이 이렇게 이제 둘러싸이는 상황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볼 지점으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바로 어디냐면 도화역. 여기 써 있죠. 제가 이게 추석 명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곳곳이 이 재개발 정리 예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공간들은 용현 5구역인가요?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 시기에 더불어마을 사업이 이제 인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재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재개발로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전히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의 판단에 일단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여의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 망을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어쨌든 소음이나 분진, 진동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런 거 시설들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몇 층이 올라갈지 저희가 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예, 용현동에 있는 용현동인가요? 거기 SK뷰, 인천 SK뷰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여기는 경인 에너지 이 기름 저장 시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SK가 인수하면서 유류 저장 시설이 있던 공간 중에 일부에 이제 일부의 이제 시설이 됐죠. 어떤 SK가 가지고 있던 부지에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간 또 이 앞쪽에 그 창업마을 드림촌이라고 하는 공간에 그 사업을 인천시가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맹꽁이가 출연했던 공간이 바로 이 앞쪽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SK뷰 아파트가 이렇게 빽빽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SK뷰 아파트에서 문학산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용현 1블럭, 여기 이제 부국사료가 있고요. 이쪽에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기 위해서 크레인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용현 하기 1블럭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에 대우 일렉트로닉 전자 공간이 있던 곳이고 여기도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어디냐? SK뷰 아파트도 아파트에 올라가고 이쪽에 대우 일렉트릭 부지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여기도 아파트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추홀은 빽빽하게 아파트가 서는 작은 저층의 주택들에서 이제는 수십 층의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리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용현하기 1블럭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요게 지금 인천 경인고속도 제2경인고속도로 부지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지금 수인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아래쪽으로. 이쪽이 이제 과거에 동양제철화학 공장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폐석회를 묻었던 쌓아놨던 곳이고 이 폐석회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여기에 용현하기 1블럭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뷰 아파트가 바로 요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죠. 이쪽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맹꽁이들이 살고 있고 하객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간, 상당히 넓은 부지고 주변에 하천도 남아있고 또 용현 객골수로가 있고 이 공간에 이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냐 라는 게 미추홀의 생태적인 공간, 마른 공간에서 앞으로 어떻게 그 이후에 도시의 쾌적함, 건강함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이 용현하기 1블럭 사업 부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어쨌든 지금 사진을 좀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추홀의 모습이 낮은 주택들에서 높은 아파트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전개가 될지 또 부동산 시장의 이 흐름과 또 맞닿아 있긴 한데 이 부분을 미추홀 구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물론 아파트가 올라가면 사이 공간들을 넓게 확보를 해서 거기에 생태적인 공간들을 확보를 하면 오히려 저층의 주택이 있을 때보다 이거를 위로 쭉 올리면서 사이 공간들을 쓸 수 있으면 더 생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고민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팍팍한 미추홀이 조금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이거는 행정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우리도 함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